77페이지는 뭐 하는 거 아시겠죠? 관리계획 내용 중에 몇 번? 3번. 3번, 4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지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계획사업이 몇 개? 3개. 3개 중에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하는 계획사업은 몇 개? 1개. 우리 집은 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7페이지 보면은 그 기반시설의 종류를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한번 미쳐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공법은 자주 미칩니다. 자주 미쳐. 근데 그거 배우려고 지금 이거 어떻게 배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매년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번에 뭐 좀 개정된 게 우리 책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거기 색깔 무슨 색깔이요? 박스 안에 있죠. 4번에 보시면 교통시설 있죠.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있죠. 그거 삭제해버리고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렇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한 개잖아. 거기다가 차량 검사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 이름이. 차량 검사 적을 수 있죠? 및 면허시설. 면허증 할 때 면허. 차량 됐죠? 그 다음 저 밑에 7번 보세요. 됐어. 그것만 바꾸면 되겠네. 그것만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가 78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요것도 가끔 우리 시험에 물어봐. 가끔 물어보는 내용인데 최근에 또 한두 번 물어본 내용이고 오른쪽에 공동구 있죠? 과거에는 거의 안 물어보다가 최근에 또 미쳐가지고 계속 몇 번 물어봤어요. 공동구.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이걸 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네. 그러나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걸 봐야 되죠. 매년 출제되는 걸 일단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좀 잠깐 쉬었는데 올해는 시설 파트가 엄청 쉬운 게 나왔어. 이렇게 어렵게 고생할 필요가 없이 시험에 나왔어. 나왔는데 시험이란 그래요. 허무하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택도 하는 부분에서 문제 출제한 바람에 공부한 보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 공부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 어쨌든 이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죠. 결정했어요. 결정했으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죠. 이제 여기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입문과정을 한번 딱 보시면 무슨 말인지 엄청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 모든 기반시설이 계획시설이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는 건 개인이 결정했다, 행정청이 결정했다. 행정청이 결정했지. 그리고 이거는 공익시설이에요. 공익사업으로 가는 거잖아. 사업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는 수용해서 한다니까. 그럼 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라고 부릅니다. 이 시설부지를 제가 먼저 기억할게. 이 시설이 결정돼서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 하면은 그 시설 말고는 다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허가가 날까 안 날까?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요걸 먼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도로부지 만들어졌잖아. 공원부지 만들어지면, 학교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는 건축물, 공작물 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안 나와.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계속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시험에 뭐 매년 출제되는 부분인데 사업을 안 해. 그러면 나는 내 땅에 건물을 계속 못 지으면서 사업을 안 한다는 건 내 자산권 행사에 뭔가가 침해가 오는 경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는 경우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는 경우. 이게 작년, 재작년 연달아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다음 날에 시설 결정이 실효돼 버리죠. 실효돼 버려. 그래, 요거는 시험에 뭐 작년에도 나왔고 나왔지만 얘는 공부할 게 없어. 나중에 되면 다 알아. 그러면 우리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한 거. 요걸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권리구제책이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를 할 수 있어? 매수 청구. 두 번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지방의회에 뭐를 해야 돼?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해제시켜줘.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할 수 있었죠. 이 해제를 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로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제시켜줘는 말은 해제를 하는 입안을 해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 가지 공부하시는 거야. 그리고 10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번에 생긴 게 하나가 더 있어. 얘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만 10년과 관련해서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 습부지를 만들었으면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할 때는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절차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업, 이 사업하고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세 가지 법률 있죠. 요 법률은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개발법, 정비법까지는 뭐 공부해? 절차 공부하는 거야.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절차를 공부하시는 거야. 절차를.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학습 목표다. 우리 시험에 매년 물어보는 거. 아시겠죠? 거의 매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교재는 82페이지 사업하는 것부터 나와 있어요. 사업하는 것부터 82페이지를 보세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나오죠. 의가 나와 있네. 의 알아야 돼. 뭐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다?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다. 왜? 기반 시설을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거든. 결정 안 한 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제 요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요게 정리가 잘 돼야 나중에 뭐가 돼?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되죠. 개발법, 정비법이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사업은 몇 단계로 나눠서 한다?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뭐가 돼야 돼? 사업이 결정돼야 사업하지. 우리 도시군 계획사 보고 있잖아. 도시군 계획사업은 무슨 절차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하죠. 그러니까 1단계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보면은 개발사업, 정비사업 절차 흐름을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걸 한번 꼭 한두 번 봐야 돼. 한 번 봐가지고 되지도 않아. 한두 번 봐야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이 된다고. 그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개발법, 정비법 들어가면 나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공부가 되는 거고요. 안 되도록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도록 공부하면서 자꾸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 하기야 다 선생 말을 다 잘 들으면 다 우등생이고 다 학교가고 그러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다음에 또 학원이 또 돌아가고. 그렇지. 예. 다 학교 가면 되겠나? 알겠어. 학교 가시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네. 별로 없어. 학교 가고 저는 의지가 별로 없어. 학교 가고 저는 의지가 없으면서 학원에 출석 잘하잖아요. 그 사람도 일종의 도인이에요. 도인이 별거 없어. 도인이 별거 없어.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막 수업 계속 잘 듣잖아요. 그 사람도 도인이야.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그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고통이거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고통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계속 수업을 듣고 있다는 그 도인이라니까. 도인이 따로 있는. 지나가면 가끔 도인들이 잡죠. 난 맨 처음에 잡혔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 심각하게 얘기하는 무슨 내보고 뭐가 많다더라. 공이 어쩌고 저쩌고. 한참 들었네.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업 결정을 한다는 건 우리는 세 가지 계획 사업 중에 개발사업 결정한다, 정비사업 결정한다, 시설사업 결정한다. 지금 시설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 공원 도로 만드는 거 아시겠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 그래서요.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야. 그럼 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시설부지라고 부르고.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영어 매입이 아마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적지 말고 수업을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적고 싶으면 뭐요? 아이 12일도 동영상 있다니까. 거기 보면 진짜 다 적어놓고 다 해놨어 필요한 거. 그 이상을 이번 진도에서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한번 들어봐. 적을 필요가 없어. 자, 사업이 결정됐어. 근데 사업 결정은 1단계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계획 절차잖아. 근데 관리계획 절차를 우리가 앞에서 다 했죠? 뭐 절차는 구체적인 절차는 안 봤지만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뭐를 하면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면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죠? 앞에서 다 공부하신 거야. 그리고 시설이 결정되면 지형도면만 만들어 단계별 집행계획도 만들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도 만들어야죠. 시설에 관해서는 두 개가 다 나와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를 해. 단지 누가 만들어?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공부하신 거 없어. 단계별 집행계획 아직 안 했고 지형도면은 관리계획이 나오면 즉시 만들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내에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 나오죠. 이번에 수립권자 나오죠. 그 수립권자 옆에 뭐라고 적어야 돼? 입안권자라고 적어야죠.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한다는 건 원칙은 누구? 탁광시장 문수 괄호 묶으세요. 82페이지. 입안권자가 수립한다는 말은 82페이지예요. 탁광시장 문수가 수립한다는 뜻이야. 탁광시장 문수. 82 찾았어요? 탁광시장 문수 괄호 묶어주세요. 탁광시장 문수는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얘가 원칙인데 예배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도 밑줄. 국도.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한다라는 거 돼 있고 이번에 수립시한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몇 개월? 3개월 이내 거기만 밑줄 수립해야 된다. 자, 나머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번 진도에서 안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1단계는 공부할 내용이 없네. 왜 없어요? 왜 없어? 다 했잖아. 앞에서 관리계획 다 했잖아. 그래서 그 관리계획 절차로 지금 시설 부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결정권자 누구예요, 원칙? 관리계획 결정권자도 무조건 외우면 안 이어져.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은 기초시장문수는 입안권이 있어도 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광역이야. 광역인데 누구만 결정권 줘? 대도시만.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문수도 결정권이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누구 결정해? 여기에 시설 결정에는 시장문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지구단위계획에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설 결정은 원칙은 시도 대도시가 하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입안권자 결정권자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 입문 과정에서 항상 이 계획사업 3개의 계획사업은 관할 관청이 있다고 그랬죠. 사업을 관할하는 관할이란 말씀 아시죠?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 있다고. 그럼 관할 관청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이 시설은 만약에 부산시에서 도로 만들자, 공원 만들자고 결정된 부지가 있어. 거기서 사업을 하면 관할 관청은 누구예요? 시장. 부산시장이에요. 그자가 누구예요? 결정권자. 그래서 여기에 관할 관청은 결정권자입니다. 나중에 개발법 가면 또 관할 관청 물어보겠죠? 기억나시는 분? 대답? 누구였어? 지정권자. 지정권자. 정비사업은 누구였어? 시장, 군수 등 이렇게 관할 관청이 좀 달라.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은 관할 관청이 같아요. 결정권자. 자, 결정권자. 그럼 무슨 말이냐? 2단계. 우리 계획 사업 하는 자를 뭐라고 불렀죠? 시행자.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은 지 마음대로 합니까? 실시 계획을 만듭니까? 자, 이 계획대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에 뭐가 나야 공사에 들어가? 이 실시 계획이 인가를 받아서 한다니까. 그럼 시설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단계 관리 계획은 관할 관청 결정권자가 사업을 관리 계획 결정했죠. 2단계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야?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지, 시행자가. 시행자가 이대로 사업을 하면 될까요? 라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관할관청한테 들고 가서 이대로 사업하면 될까요? 하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2단계 실시계획은 항상 1단계 관리계획에 뭐 해야 돼? 부합돼야 돼. 2단계 계획은 1단계 계획에 부합돼야 돼. 요거는 개발법, 정비법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1단계 계획이 뭔지 알아야지. 이게 관리계획이잖아. 사업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잖아.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서 관리계획을 뭐 한 자? 결정한 자한테 들고 가서 뭘 받아?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인가를. 그래야 사업이 나는 거야. 자, 실시계 인가의 의미를 제가 뭐라고 이해하시라고 했죠? 실시계 인가되면 모든 것이 뭐가 되었다? 확정된 거죠? 여기서 시행자가 나왔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 백날 지정받고 해서 소용없는 거야.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2단계까지 왔으면은 무조건 공사는 들어온다. 무조건 공사는 들어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공익사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공용 수용.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있죠. 공용 사용.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수용은 보상금을 주고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고, 사용은 소유권 안 뺏어가도 나한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기들이 내 토지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공용, 수용, 사용. 수용이 가능하면 반드시 뭐도 가능해? 사용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무슨 말이 따라 붙는다? 수용 또는 사용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용 뭐가 있었어? 환지가 있었죠. 공용 뭐가 있었어요? 환권이 있었죠. 환지는 뭐예요? 토지로 돌려준다. 요거는 어디서 나올까? 신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하는 방법은 보상금을 주고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 소유자들 보상금 주고 내보내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택지를 조성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시 토지를 돌려준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 환권은 권리권자죠.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종전 내 아파트에 있던 권리를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전시켜 주는 거야. 이걸 환권이라고 그래. 그럼 환지, 환권은 환지는 어디서 공부하고? 도시개발법. 요거는 정비법에서 공부합니다. 정비법 공부해요. 그럼 우리가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시설 사업은 환지나 환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죠? 얘는 오로지 수용 사용 방식밖에 없어. 도로 만들어 가지고 토지를 돌려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데, 수용 사용 방식은 그 절차를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 대상 토지를 전부 모여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수용해서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가 끝이 나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공사는 잘 해야 된다, 대충 하면 된다. 잘한다는 말이 우리 공법의 공식이 뭐예요? 인가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가받은 대로. 허가받고 있으면 허가받은 대로. 승인받고 있으면 승인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잘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그러니까 이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하는 게 공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허가인가 승인을 받아가 공사를 했으면 검사할까 안 할까? 하겠죠. 허가받은 대로 했나? 인가받은 대로 검사한다고. 우리 계획사업은 무슨 검사라고 그래요? 우리 국회법의 계획사, 개발인계 허가 이런 것들은 중간검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발법, 정비법까지 우리 국회법 내용이죠. 그러니까 개발법, 정비법까지는 다 중간검사만 한다고 그래. 근데 건축법, 주택법은 또 용어가 좀 달라요. 건축법은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중간검사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검사 합격했지? 뭐대로 했는지 검사했다고? 실시계획대로. 실시계획대로 되었다고 인정이 되죠? 그러면 중간검사 증명서 내주고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한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공사 완료 공고. 공사가 끝났다고 공고한다는 말은 알려준다는 거지. 왜 알려줘요? 공익사업이니까. 개인사업은 공사 끝났다. 개발인계 허가 들어보셨죠? 개발인계 허가는 개인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개인사업이죠. 그거는 중공사 받으면 끝나. 근데 이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실시계획 인가를 했어. 실시계획 인가를 했으면 우리한테 고시에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죠. 왜 알려줘? 공익사업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우리도 실시계획 보면은 공사기간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우리도 알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럼 우리한테 고시해 주는 거야. 그럼 개발인이 허가했어. 우리한테 고시해서 알려줘, 안 알려줘? 건축허가 해줬어. 고시해서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준다니까, 그런 것들. 개인 사업은. 아시겠죠? 알려준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실시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공부했어? 3개. 기억나시죠? 그러면 3단계도 우리가 크게 가져갈 게 없어. 1단계는 앞에서 다 했어. 그래, 시설사업은 2단계만 잘 잡으면 돼. 2단계만. 그럼 2단계는 결국 뭐 공부하시는 거예요? 시행자하고 실시계획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입안권자가 하는 게 3개가 있었죠. 입안권자가 하는 거 2개는 앞에서 어디서? 단지는 입안권자가 있죠. 자, 아까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도로를 만들기로 얘가 입안하고 얘가 결정했지요. 어쨌든 하자없이 관리계획이 결정고치되었다고 봅시다. 지형도면도 제대로 나왔어. 그럼 이 도를 누가 뚫을 거냐 이 말이야. 산청군에서 해야 돼, 도에서 해야 돼? 군에서 해야지. 산청군에서 필요해가지고 입안한 거잖아. 이 도에서는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해주거나 도와주는 건 있지만 사업은 얘가 하는 거야. 사업은. 물론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도 이 사업이 어떤 광역도시계획, 산청군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옆에 도시하고 광역도시 관련됐다면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 있긴 있지만 원칙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안이 도로를 만듭시다 라고 한 자가 입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입안이란 건 행정청만 해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해? 입안 결정은 행정청만 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있어? 행정청이지 무슨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어? 입안권자 원칙이 누군데? 숨 쉬지 말라니까 또 숨을. 여행중을 누가 입안해? 얘들이 입안하고 얘들이 결정하잖아요.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는 행정청만 하는 거야. 행정청만. 아시겠어요? 입안이 도로 뚫읍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로 뚫읍시다라고 제안하는 거잖아. 제안. 그런데 우리 국토개법에는 행정청이 하는 건 입안이라 그러고 도로 뚫자고 하는 건 입안이라 그러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군민들이 하는 건 제안이라고 그래. 그럼 다음에 관리계획 입안 제안이라는 표현을 또 공부해. 그럼 우리가 하는 건 제안하는 거고, 우리가 부산시에 제안하면 부산시는 뭐 하는 거야? 입안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시설사업 시행자가 누구라는 거야? 입안권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돼. 입안권자가 하는 거 3개를 외워야 돼. 단지는 누가 만들어? 시설사업 시행자도 누구야? 그렇죠. 그렇게 외우셔야 돼. 자, 입안권자라는 말은 원칙은 누가 한다는 뜻이다? 특광시장 군수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얘가 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입안권자 한다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아직까지 입안권자가 지금 안 익숙해졌다는 거야. 입안권자가 하는 게 3개다라고 했으면 입안권자가 한다는 말은 원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가 하는 거고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것인데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국도도 할 수 있다. 이게 입안권자가 한다는 말이라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얘들 입안권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얘 2개는 100% 이거 적틀리 입안권자야. 국도도 입안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입안권자하고 입안하는 사유하고는 똑같지는 않아. 그럼 예외라는 건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국장이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럼 부산시에서 시설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부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적인 어떤 행사가 필요해가지고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 만약에 국가적인 사업이다. 뭐 국제공항을 만든다. 이런 거 같으면은 부산시지만은 누가 할 수도 있다고? 국가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도의사는 아까 말씀했죠. 어떤 경우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럴 때는 국도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원칙적인 시행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가 한다? 덕광장 군수가.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자? 얘들을 이방권자라고 기억하자. 이방권자는 행정청만 있다. 행정청이 아닌 자도 있다. 행정청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업을 행정청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얘들이 이방권자가 원래 하는 거라는 얘기지. 이런 경우는 국도가 하는 거라는 얘기지 행정청만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얘들은 자기가 이방권자가 아니죠. 이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권자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 시설사업 시행자는 행정청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X. 행정청이 지정을 받아야 되는 자는 누구만 지정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 이방권자가 아닌 자만 지정받는 거야. 이거 나중에 도시개발법 할 때 물어보면 되게 헷갈려. 누구만 지정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만 지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는 누가 있어요? 공사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죠. 민간 건설업자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뭐라고 불러? 행정청이라 부르지. 국가지자체. 각종 공사들 있죠. 민간 건설업자 있죠. 얘들을 뭐라고 불러? 비행정청이라 불러. 그럼 국가지자체에다가 국지공, 공사까지를 합해서 뭐라 부르고? 공공이라 불러. 공공시행자. 그럼 공공시행자 반대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자? 공공과 반대 개념은 민간이요. 행정청의 반대 개념은 비행정청이요. 자, 그러면 시설사업은 어떻게 나눴어요? 행정, 비행정은 나눴죠. 왜? 행정이 이방권자는.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고 하죠. 요 정도만 기억하고 합시다. 시행자는. 자, 밑줄 다 그었죠?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83페이지. 시행자 옆에다가 이방권자라고 적어주면서 원칙적 시행자는 누구다? 덕광시장군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기억 읽어볼까요? 덕광시장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덕광시장군수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한다. 뭐 디귿, 니은 디귿은 지금 보실 거 아니고요. 이번에 예외적 시행자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국장도지사 기억에 밑줄 긋습니다. 국도. 그래서 1번 기억하고 2번하고 니은하고 여기 기억하고 여기 이방권자예요. 이제 저하고 정리한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얘들은 본래 하는 자고 니은에 지정 시행자 돼 있죠. 이제 그걸 예외로 해서 기억하자는 거죠. 지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만 지정받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죠. 제목에 아닌 동그라미 치세요. 행정청이 아닌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해할까? 이방권자가 아닌 이렇게 이해해버리세요. 이방권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지정받아. 의의를 읽어봅시다.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외의자 돼 있죠. 외의자 거기에 밑줄 주고 걔들이 행정청이 아닌 자죠. 이방권자가 아닌 자죠. 걔들이 이방권자 행정청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뭐 뒤에 뭐 밑줄 그어주시든지 괄호로 묶어주시든지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뭘 받아? 시행자 지정받는다. 지정 동그라미 치세요. 지정. 자, 시설사업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지정, 이 공사를 도급받는 거거든. 공사를 따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따는데 누구로부터 공사를 따요? 이방권자예요? 결정권자예요? 이방권자한테 지정받아? 결정권자한테 받아? 이방권자한테 받지. 왜? 시행자가 이방권자라니까. 시행자가 지금 이방권자잖아. 이방권자가 시행하고 있잖아. 얘들이 본래 하는 건데 얘들이 이 민간업체에게 이런 자들에게 공사를 띄워준다 이 말이에요. 예? 얘들을 지정받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가끔 맥이 걸린다고 합니까? 뭔가 잘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은 틀림없이 나중에 몇 분 뒤에 생각이 안 나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실습 시행자했는데 지금 뭔가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 그럼 나중에 내일 되면 까마득하게 잊을버릴 부분이라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가지고 2번, 3번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장에 작사를 내버리면 나중에 엄청 쉬워져. 근데 요거 가지고 막 3월, 5월, 7월 달까지도 물어보면 고민을 한다니까. 실습 시행자 누구예요? 그러면 입안권자 이걸 가지고. 자, 입안권자 하는 거 3개 단지하고 뭐 실습 시행자. 시행자는 이번 진도는 거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 공법에 행정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네. 행정심판은 뭐 다음에 해도 되지만 한 번만 들으면 나중에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안 틀리지만 제가 첫날 행정심판이 우리 공법에 몇 군데 나온다고 했어요? 2군데 나온다고 했지. 2군데. 여기 시설사업이 한번 나오고 또 어디 나와? 개발사업. 시설사업 시행자, 개발사업 시행자. 아시겠죠? 이자가 처분하면은 누구한테 심판 제기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단 말이야. 행정심판. 자, 일단 우리는 이번 진도는 행정심판이 우리 공법에 2번 나온다는 거. 여기는 누가 했을 때 이 법에 따른 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돼 있죠? 밑줄. 도시공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 이 처분에 불복하면은 행정심판 제기한다는 거야. 그게 또 어디서 나온다고? 거기 어디 위에 살짝 적어줘. 위에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처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처분. 84페이지. 84페이지 그 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행정심판 있죠. 거기에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 거기에 밑줄 주라고.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뭔가 나한테 처분했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단 말이거든. 그 내용이 어디서도 나온다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앞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다 적어주시라고. 그 위에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처분 그렇게 적어주시라고. 그러면 행정심판이 우리 공법에 2군데 나온다는 말이 국토계획법이 여기 나오고 도시개발법에 2군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이의신청이란 건 나한테 행정처분을 한 처분관청 있죠? 처분관청을 다시 찾아가면 그 이의신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처분관청보다도 한 단계 위 구청장이 처분했으면 부산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면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느냐? 시설사업 시행자가 처분하면 행정심판법 내용에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나 없나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읽어볼까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그 사실을 물어보는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들어보세요. 행정심판이란 건 행정심판법에서 제가 구청장이었으면 부산시에 있는 행정심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랬죠. 행정심판법에서 심판법은 우리 시험법 내용 아니에요. 행정심판법에서 누구를 찾아가라고 정해놨다니까. 누구한테 제기하라고.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물어본다고. 왜 안 물어봐? 행정심판법의 내용이거든. 행정심판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물어본다고. 그냥 심판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 그런데 문제는 심판법에 적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누구한테 심판 제기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얘들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자들 있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하면 행정처분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법에는 이렇게 뭐를 받았어요? 지정받았다는 건 얘네들이 할 일을 얘들이 지정받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정받은 자도 하면은 이 자들의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니지만 지정받아서 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봐. 그럼 이 자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행정심판법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국토계획법에 적어놨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괄호 묶어서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 그걸 우리 시험에 물어봅니다. 아닌 동그라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밑줄 그 시행자를 먼저 지정한 자에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칠판 보세요. 얘네들이 지정했잖아. 그러면 얘네들한테 지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의사가 지정했다 그러면 이자의 처분에 관해서는 도의사한테 심판 제기하라는 거야.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하고, 특광장군수가 지정했으면 특광장군수한테 하고. 이해갑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만약에 행정청이 시행자야. 얘네들이 시행자 같으면 얘네들 처분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지 안 물어봐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이 했을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얘네들이 했을 때는 우리 국회법에서 얘네들을 지정한 자한테 하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시행자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실시. 자, 실시계획은 동그라미 3개 기억합니다.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 시행자, 모든 시행자 다 작성합니다. 그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밑줄 긋습니다. 시행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좋아.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인가받아야지. 누구한테? 관할관청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관청을 외우라고 했죠. 시설사업은 1단계 관리계획을 먼저 결정한 자가 관할관청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인가받아? 결정권자한테 받지. 그럼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다?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얘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에다가 적으세요. 결정권자. 인가권자는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은 제외돼 있죠. 왜? 얘들이 결정권자잖아. 그럼 결정권자는 자기한테 인가받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이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자, 괄호 묶으세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괄호 묶었죠. 그 다음 밑줄 국토부 장관의 인가 밑줄. 또 괄호 묶으세요. 그 밖의 시행자는 밑줄 시도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칠판 보세요. 자, 결정권자 이들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법조문이야. 법조문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인가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대통령령에 가면 뭐라고 돼 있다고? 대통령에는 국장한테 받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 국장한테 지정받은 시행자 있죠? 이자가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했을 때 국장한테 받아.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받고? 이해하시죠? 그 말이에요. 인가받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예요? 우리 공법의 계획은 다 누구의 의견 들어? 주민 의견 듣죠? 다음 주에는 꼭 공부하시고 와요. 그래, 진도가 나간다. 계속 못 알아듣는 차고 이러면 진도 8주 만에 어떻게 공부 진도를 끝내려고. 제목만 짚어도 못 끝내는 거야. 자,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은 공청회가 있고 열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진도 공청회 얘기 안 합니다. 공청회는 우리 공부 3번밖에 안 나와. 총 5번 나와. 나오는데 우리 3개 공부할 거라고. 3개 공. 그러니까 이번 진도는 공청회 몰라도 돼. 이 실시계에는 공청회 같은 건 없어요. 전부 열람입니다. 국회법은 열람, 다른 법은 공람 이렇게 표현해. 같은 말이죠. 열람하면 며칠 이상? 그러면 타당하면 반영해야 되겠죠.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뭐 한다? 인가한단 말이에요. 인가를 했으면 우리한테 뭐 해줘? 고시하지. 자, 실시계획이 고시가 딱 떨어지면 이 실시계획대로 공사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효과는 바로 이때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3가지 효과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주민의 의견 듣는 내용이 혹시 없었던가요? 없으면 적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고시 통보가 나오죠. 국장, 시도, 대도시장. 얘들은 결정권자이면서 인가권자죠. 얘들이 인가했잖아.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변경 인가한 경우는 그 내용을 뭐 해야 된다 밑줄 고시를 해야 된다. 만약에 국장이 고시하면 어디 할까? 관부. 지자체가 고시하면 어디 할까? 공부. 그런 뜻이에요. 고시해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86페이지가 우리가 요번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입문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시험에 나오겠죠.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실시계 맥에 시료가 있고 일단 우리는 오른쪽 페이지 87페이지 방과로 4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들이 나오죠. 그 우리 계획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규정은 나중에 한두만 들으면 다 알아. 다 아는 건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건 밑에 동그라미 3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이번 진도에서 반드시 잡고 갑니다. 이제 3월부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이제 안 합니다. 수용 사용을 끝장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수용 사용의 일반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수용 사용의 일반법이 공시법이라고 했죠. 거기 법률 이름이 혹시 나와져 있습니까?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 우리는 밖에서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보상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수업 시간에 공취법, 보상법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취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럼 공취법이 뭐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취득한다면 이 취득에 동그라미 치고 취득이 뭐 하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게 수용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취득을 하면 보상을 하죠. 이 보상이 뭐라고? 손실보상이야. 손실보상. 손실보상이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뭐가 다른지는 민법 시간에 들으셨죠? 손해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보상하는 게 손해배상이고 우리 공법처럼 적법하게 법에 따라 집행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내가 희생을 당한 거야. 아시겠죠? 적법하게 법을 집행했는데 내 토지가 수용당했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손실보상이에요. 그럼 우리 공법은 손해배상이 안 나옵니다. 공법은 전 손실보상이야. 그러면 공시법이 뭐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뭐하고? 취득하고. 취득하면서 또 뭐를 해줘야 돼? 손실보상을 해야지. 이렇게 수용하고 손실보상하는 것에 관해서 절차를 적어놓고 있는 게 공취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수용사용해요.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해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항상 무슨 법을 갖다 써? 공취법을 갖다 쓰는 거야. 그걸 공취법을 뭐한다? 준용. 그래서 앞으로 수용사용 이 말만 나오면 이 법에 없는 규정은 공취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말이 거기 혹시 있습니까? 맨 밑에 줄 니은 있죠? 공익사업법 준용해가지고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공취법 준용. 그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수용사용의 일반법은 공취법. 우리 국회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공취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거야. 일반법, 특별법 들어보셨죠? 그러니. 그럼 우리는 공취법은 우리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공취법 내용을 물어봐요. 이 법에 있는 걸 물어봐. 이 법에 있는 거. 그래서 뭐만 딱 해봅시다. 이제 개발법, 정비법 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도록. 공취법하고 우리 국회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공취법에는 수용하고 싶어? 그럼 네 사업이 무슨 사업이 돼야 돼? 그렇죠. 공익사업이 돼야죠. 공익사업이란 공취법 4조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공취법 4조 절대 안 물어봐. 그러면 공취법 4조에 해당되면은 공익사업이고 해당이 안 되면 공익사업이 아니거든. 그러면 내 사업이 여기 해당되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맞죠?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수용 못하는 거야. 그럼 수용하고 싶으면 여기 해당된다는 걸 인정을 받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업 인정 받는다. 그래서 사업 인정해서 관보에 고시를 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해요. 공취법이란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 고시한다니까. 그럼 국장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해서 고시하면 공익사업이 된 거죠. 공익사업이 되었으면 뭐를 할 수 있어? 수용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취법에서 사업 인정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 국토개혁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하는 게 아니고 뭐가 떨어져야 수용해?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수용한다니까. 그 말은 공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지. 없고 뭐만 떨어지면 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국계법은 실시계획의 고시를 곧 뭘로 보는 거예요? 공지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거야. 인정고시.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시계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지법에 따라서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 이해갑니까? 우리 계획사업이 3개죠? 3가지는 전부 공지법에 사업인정을 별도로 안 받아요. 받은 것으로 봐요. 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 시점이 언젠가를 우리 시험에 물어봐. 여기는 언제 사업인정을 받은 걸로 봐?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그걸 우리 시험 물어본다고. 개발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재결신청이라는 거 들어봤죠? 재결신청. 판사가 내리는 결정은 판결.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 자,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면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의 제일 큰 원칙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돼. 이해관계가 충돌돼. 충돌되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보상을 주는 시행자는 적게 주려고 할 거고. 이 보상금은 누구 돈으로 주는 거야? 누구 돈? 우리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행자 부담하는 거야. 그 시행자를 실시계획 할 때 돈 나올 구멍, 이거 자금 조달 계획도 들어가야 돼. 수용하려면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 그 시행자는 적게 주려고 할 거고, 보상받는 자는 많이 받으려 하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뭐가 되는 게, 우리 공법에 뭔가가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은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강제 수용 들어가는 거야. 협의 취득이 안 되면 강제 수용. 그 강제 수용이 재결 수용이야. 재결.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 보상금 얼마 주면 될까요? 그러면 시도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얼마 줘라 이렇게 재결이 떨어지겠죠. 그걸로 강제 수용 들어가는 거야. 그게도 불복하면 절차가 이제 공지법 내용이야. 이 밑에는. 그럼 뭐라고 돼? 공지법에 의해서 한 번 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고, 그게도 불복하면 결국은 행정소송 들어가야 돼.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건 잘 협의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서 협의를 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퍼뜩 뭐를 해야 돼?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결 신청을 안 해.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졌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해. 그러면 수용할 마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인정 받았죠? 이 혈의가 없어져 버려. 다음 날에. 1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에. 그러면 이 1년이라는 숫자는 시행자를 구속하는 숫자 맞죠? 시행자가 깜빡 잊어버리고 1년 내에 재결 신청 못하면 수용 못한다니까. 이 숫자는 누구를 구속해? 시행자를 구속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계획사업은요, 이 재결 신청을 1년 내에 해야 됩니까? 시행기간 내만 하면 됩니까? 시행기간 내만 하면 되잖아. 사업 시행기간 내에.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 놓칠 이유가 없죠. 근데 요번에 새로 신설된 게 지금 얘기하면 헷갈릴라. 이 시설 부지 결정하고 10년이 지난 경우는 상황이 달라져. 재결 신청 기간 내가 아니요. 그때는 실시기간과 재결 신청 기간을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재결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먼저 까지 하면 돼.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두 가지는 공지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특례예요? 특례지, 특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특례 규정 있죠? A. 사업인정고시 의제 밑줄. B. 재결 신청 기간 밑줄. A, B 두 개를 묶어주세요. 자, A가 중요하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이 말이 중요하죠. 그 말에 밑줄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 공지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 시험은 그걸 물어보면 뭘 받고? 실시계획고시를 도시군관리계획고시, 지원금융고시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2번 재결신청기간. 자, 공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지법은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가 이 공지법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 밑줄 그을까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뭐 10번은 전에 뭐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문제 없고, 자,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밑에 5번은 뭔가요? 3단계죠. 공사 완료, 중간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3단계고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은 2단계를 잘 잡아야 돼. 2단계 시행자가 누구요? 입안권자요. 원칙은 누가 해? 특광장군소, 예비정 누구도 할 수 있고 국도. 그런데 입안권자가 아닌 비행정정도 뭘 받으면? 지정받으면 해요. 아시겠죠? 얘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처분했어. 그럼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면 돼.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했어. 우리 국회법에서 얘들을 먼저 지정한 자한테 가서 따져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뭘 받아? 인가. 2단계 실시계획은 항상 1단계 계획에 부합. 1단계 계획이 뭐예요? 관리계획. 2단계 계획이 뭐예요? 실시계획.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1단계 계획, 2단계 계획. 3단계 계획은 있어 없어? 없죠. 수용 방식은 3단계는 계획이 없는 거야. 그냥 보상금 주고 내보내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설 사업은 계획이 2개예요. 1단계는 관리계획, 2단계는 뭐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결정권자. 결정권자 중에 국장한테 받는 자는 국장이 지정한 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누가? 시도대도시한테 받습니다. 인가권자는 인가할 때 주변한테 의견 듣죠? 14일에서 열람시킨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합니다. 인가에서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공지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수용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자, 사업 받고. 그럼 우리는 시설에서는 뭐 안 보셨나요? 10년 동안 사업하는 걸 보고 있죠. 5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